가자. 이거 이렇게 여기 있네. 좋아. 자, 보자. 일단 순서상부터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항상 수직선에서 이제 순서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이 커, 1이 커? 1이 왜 커?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지금은 맞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큰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점 A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 점의 주소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점이 A라는 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저기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 1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 있다라는 요 말이 있잖아. 위에 있다. 이거는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어려운 말인가? 선상? 선상에 있다? 선상에 있다? 어려운 말이냐? 이게 어려운 말이면 뭐라고 할까? A를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를 지난다. 위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요 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 A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알겠지? 이건 아니야.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이제 유리함수에서 이제 수직선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웠는데 만약에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럼 이 B라는 점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못하는 거지, 그지? 저 B라는 점은 그러면 뭐 C라는 점은 여기 있어. 얘는 어디에 있어? 얘 주소는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요 A라는 점은 1 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수직선을 하나 여기다 더 붙이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얘를 가로에 있는 걸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Y축이라고 얘기하고 마찬가지야. 지금 수직선의 방향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지. 지금 세로로 돼 있는 거는. 그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B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1,3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니, 좀 애매하게 점을 찍었네. 몰라.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서연아, 요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너 이거 옛날에 했었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제가 이거 들어올 때부터 하고 올릴 수 있었는데. 자, 이 점의 좌표는, 자, 이거 어떻게 했어? 항상 우리는 X 좌표부터 먼저 하는 거야. X 좌표부터.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1 위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Y 좌표를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보면 돼. B에서 얘를 첫 번째로 바라보고 얘를 두 번째로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X, Y로 얘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C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C의 좌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서연아, D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내가
처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뭐였어? 이 점에서부터 y축으로 이렇게 쭉 가라니까? 요 점이라니까? y좌표는? 그럼 여기서 가. 얼마야? 0. 0.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 네가 마이너스 1이라며 처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1, 0. 항상 좌표는 두 개가 있어야 돼. 하나만 쓰면 안 돼. 알겠지? 우리가 생각해봐. 뭐 예를 들어 부영아파트면 부영아파트 131동 1304호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131동까지만 얘기하면 니네 집 주소야? 그지? 우리 집 주소가 아니잖아. 그지? 뒤에 항상 뭔가 붙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점의 좌표들은 이 점들의 주소라고 했잖아. 그 주소는 항상 x좌표랑 y좌표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좌표가 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틀린 거지. 무조건 몇 컴마 몇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됐냐? 그럼 아연아 이거는 몇이야? 여기 A, B, C, D, E 이 점의 좌표는 0, 2.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다시 하나 A, B, C, D, E, F. 자, F라는 점이 여기 있어. 몇 컴마 몇? 0, 마이너스 4. 0 컴마 마이너스 4. 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 평면을 좌표들이 막 찍혀 있는 평면 이래가지고 그냥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앞으로 너희들을 계속 따라다니게 될 거야. 됐지? 응. 이게 데카르트가 심심해서 만든 거지. 왜 심심해요? 응. 누워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갑자기 저 파리가 저기 붙어 있는데 저 파리의 위치는 뭐일까라고 생각한 거야. 파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 파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좌표평면을 거기다 그린 거야. 친구랑 놀지. 왕따인가 보지. 그런 거 못했어. 야, 파리의 위치가 궁금해하면 됐냐? 이렇게 좌표평면은 잘 찍으면 됐나?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게 될 거야. 자, 어쨌든 얘를 우리는 좌표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는 x,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의 좌표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y의 좌표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x 좌표는 마이너스가 되고 y 좌표는 플러스가 되고, 맞지? 요 라인에 있는 점들. 태연아, 여기는 x 좌표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애는 마이너스. y 좌표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2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3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4사분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지? 1사분면, 2사분면, 3 뭐하냐?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해. 됐지? 여기까지가 좌표평면 끝. 그래서 우린 점 찍는 것까지 얘기했고, 4분면에서도 얘기했고, 요 4분면의 좌표도 다 얘기했어. 부호도 다 얘기했다. 알겠지? 자, 그리고 그래프를 이제 할 건데, 그래프는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쭉 가서
바로 안 나오네. 바로 안 나오는구만.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에 필요한 애들, 우리 대칭하고 평행이동을 한번, 평행이동은 여기서 필요 없는데. 대칭이동을 한번 생각을 하자. 오, 여기 나와 있네. 봐봐. 저 조그만한 거 보이지? 4분면 옆에. 여기 조그만한 거. A, B와 대칭인 점의 좌표. 자, 이거는 우리 외울 거야. 봐봐. 만약에 요 점이 A, B가 있어. 자, 이 A, B라는 요 점을 A라고 잡자. 라지 A라고 잡자. 그러면 요거를 X축 대칭을 할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X축이야, 그지? 여기는 Y축이고. 자, X축 대칭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점 A를. 이게 X축이잖아? 이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되겠어? 요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 얘를 이렇게 샥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요 길이랑 이렇게 갈게. 이게 X축 대칭으로 이동시킨 거야. X축 대칭은 A'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일단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 점의 좌표는. 그치, 여기의 길이가 지금 B인 거잖아. 맞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뭐가 되겠어? 요만큼의 거리가 뭐가 되겠어? B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되겠어? 0부터 거리가 B인데 반대쪽이잖아, 그지?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 하나는 뭐야? 뭐야?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는 내가 한 명씩 이름을 불러야지 이거 니네가 대답을 하겠니? A점의 좌표가 뭐야?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서영이 대답을 안 해? 남들 다 대답하는데. 그럼 계속 너한테만 물어봐? 그러니까 남들 대답할 때 묻어가란 말이야. 대답하면서. 네. 입 닫지 말고. 네. 알겠지? 자, A, 마이너스 B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랑 비교해봐.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X축 대칭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2, 마이너스 3을 X축 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 X는 그대로 냅두고 요 Y가 원래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Y를 한대. 그럼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긴 뭐야? 3이 되겠지. 알겠냐? 한 번만 더 해볼까? 마이너스 2, 5라고 하자. 5. 자, 얘도 마찬가지 X축 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인이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X축 대칭 요거는 외운다. 알겠지?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개념 시험 볼 거야. 백지 시험 볼 거다. 오늘 배운 거 싹 다 쓰기. 전부 다요? 아는 거 다 쓰기. 이제 계속 시험 봐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도 보자, 이제. Y축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 한번 예상해봐. 저 A, B를 Y축 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될까? X 대신에 이번엔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야. 자, 직접 해보자. 요 A, B를 Y축 대칭이라는 건 요만큼 값만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맞냐?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또 예를 들어 보자. 마이너스 2,5가 있어. 얘를 y축 대칭을 한대. 아연아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지금 y축 대칭하는데? 아, 플러스 그냥 2, 5. 응.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한 번만 더. 3, 마이너스 5가 있어. 자, 이것도 y축 대칭하면 서연아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응,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그냥 둘 다 바꾸면 돼, 둘 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원점이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얘는 외운다. 근데 항상 내가 외운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외워라 라고 얘기할 때, 닥치고 외워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냥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과정을 다 알고 외워야 돼. 안 그러면 다 까먹어. 알겠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된다. 네. 욕설이. 그 다음에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보게 되는 이제 식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ax 이렇게 있어. 자, 문자는 몇 개야? 4개. 변수는 몇 개야? 미지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볼 거야. 변수라는 말, 변수는 몇 개야? 우리는 이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뭐더라? 규칙과 대응. 그게 뭐였냐면 표글이라고 해가지고 뭐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고 세모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동차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개수, 자동차의 개수고, 세모는 자동차에 몇 개씩 바퀴수.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자동차가 한 대면 바퀴는 몇 개야? 4개. 자동차가 2대면 바퀴는 8개. 자동차가 3개면 바퀴는 12개. 12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맞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서 바퀴수가 지금 변하지. 맞냐? 그러면 자동차의 대수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차의 바퀴수는 결과란 말이야. 맞아? 물론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자동차 대수에 따른 바퀴수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x라고 잡으면 얘가 y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잡게 될 거야.
그러면 뭐야? x가 계속 변하지, 그지?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하잖아. 맞냐? 몇 배씩 몇 배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곱하기 2가 되면 얘가 곱하기 2배가 되지. 이렇게 곱하기 3이 되면 이렇게 곱하기 3이 되지.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대수 한 대, 두 대, 세 대에 따라서 바퀴수 4, 8, 12로 바뀌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한다. 요 y와 x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를 거야. 변수. 자, 그리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말은 아닌데 x와 y는 변수라고 부르고 요 a를 우리는 미지수라고 부르거든. 미지수? 미지수가 뭐야? 근데 이거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너희들이 얘기할 때 미지수와 변수는 좀 구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변수는 식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원래의 구성 요소야. 그리고 미지수는 여기는 어차피 숫자가 들어오래야. 정확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숫자가 들어올 애들이야. 알겠어? 정해져 있는 숫자가 들어올 곳이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x랑 y가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저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정값인데 그냥 아직 구하지 않은 고정값인 거야. 변수는 계속 변하는 값. 뭐 원인이 계속 변하면 당연히 결과가 변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냐? 원인이 변하면 당연히 결과도 변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y는 보통 변수라고 부르고 요 a는 보통 미지수라고 부른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용어, 얘는 변수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맞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부른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다 돌아올게. 자, 우리는 요 표를 가지고 계속 해보자. 지금 보이지? 지금 x, y의 관계가 어때? 다 곱하기 4야. 맞지? 그럼 우리 규칙과 대응할 때 동그라미와 세모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는 거 되게 많이 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올걸? 우리 학원이 5학년부터 학생을 봤거든? 그래가지고 5학년부터 나오는 건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어. 4학년부터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x와 y의 관계가 곱하기 4 관계야. 그럼 여기에서 a는 뭐가 되겠어? 이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 y는 4x다. 이렇게 쓰면 되겠냐? 됐어? 네. y는 4x다. 자, 그러면 x가 1 들어가면 y가 4가 나와야 되고 x에 2 들어가면 y가 8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자동차가 10대가 들어간다. 자동차가 10대다. 그러면 여기 x에다 몇을 넣으면 되겠어? 10을 넣으면 y는 뭐가 나와? 80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바라봤을 때 요 x와 y의 관계식이 그냥 곱하기 4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 혹은 그냥 x가 1에서 2로 갈 때, 그러니까 2배가 될 때 y도 똑같이 2배가 되는 거, x가 3배가 될 때 y가 똑같이 3배가 되는 거,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비례한다 라고 불러.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있고
자, 1이 들어갔어. y가 4야. 2가 들어갔어. y가 5야. 3이 들어갔어. y가 6이야. 4가 들어갔어. y가 7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정비례 할 때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정비례라는 말이 있잖아. 정말 비율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x가 2배가 되면 요 y도 무조건 2배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그냥 x가 올라가면, 커지면 y도 커진다, 이렇게 정비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야. 알겠어? 자, 그럼 얘는 정비례 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얘도 1, 2, 3, 4로 올라가 있고 4, 5, 6, 7로 올라가고 있어. 그지? 근데 여기가 곱하기 2지. 아, 이거 관계식 구해봐. 이거 관계식 구해봐. 오씨. 자, 관계식. x와 y의 관계식. 자, 초등학교 5학년이야. 디딤돌 초등학교 5-1 디딤돌 응용에는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관계식 구해봐. 진짜 신기한 거 많더라. 와, 나 깜짝 놀랐네. 초등학생도 다 한다니까. 실제로 그럼 초등학교 책에서 뽑아줄까? 관계식 구해봐. 초등학교에는 뭐 초등학생으로 바꿔줘? 네모 세모로 바꿔줘? 그럼 좀 할 수 있겠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겠지. 했는데 까먹었어요. 말이 안 돼. 이게 조금 이제 이 유형이 되게 쉬운 유형. 똑같이 이렇게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정비례가 쉬운 유형. 이거 조금 어려운 유형. 얘는 어떻게 되지? 얘네 차이가 지금 얼마야?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이지. 그러면 y는 1 곱하기 x에다가 1 넣으면 4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3. 그래서 x 플러스 3. 이게 관계식이야. 오우씨.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둘 다 커지고 있고 얘도 y도 커지고 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곱하기 2고 얘를 이렇게 가서 곱하기 3이면 이렇게 해서 곱하기 2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3이다가 아니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정비례 한다 안 한다? 이건 정비례 아니야. 이렇게 되는 분포는 정비례 아니야. 아연아, 정비례 아니야. 정비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x가 곱하기 2, 2배면 y도 똑같이 2배여야 돼.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x가 2배가 됐어. y는 2배야? 아니요. 그럼 정비례 아니야? 정비례 안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냥 x가 올라갈 때,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이게 아니다. 알겠지? 비율이 똑같아야 돼. 비율이. x가 2배가 될 때 y도 2배가 된다. x가 3배가 되면 y도 3배가 돼야 돼. 이런 게 정비례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만 더 해보자. 자, 19 해봐. 아, 1이면 너무 쉬워지는데. 1부터 하지 말자.
간단하게. 1이면 5, 2면 10, 3이면 15. 자, 이렇게 돼. 그러면 x가 지금 자, 2배가 됐어. y는 어때? 곱하기 2 맞냐? x가 이렇게 가면 곱하기 3이지. 그 y는 어때? 곱하기 3이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뭐야? 정비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정비례냐 아니라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여기 곱하기 5로 그냥 끝나지. 여기도 그냥 곱하기 5로 끝나지. 여기도 그냥 곱하기 5로 끝나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뭐야? 5x다. 이렇게 되지. 됐냐? y는 5x다. 이게 뭐야? 정비례 식이야. 너희는 y는 ax다. 이게 정비례 식의 기본 형태야. 그러니까 정비례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 a만 구하면 되는데 요 a는 뭐야? x와 y의 관계야. x와 y의 관계. 이게 a에 들어가는 거다. 알겠지? 이거 구하는 게 너희들이 끝이야. 정비례는. 자, 그러면 자, 19 해봐. 음. 4일 곱하기 자, 19 해봐. 정비례냐 아니냐를 따지고 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빨리 해보라니까. 다 했어? 쓰는 걸 못 봤는데. 보자. y는 이라고 써야 돼. 앞으로. 아니, 여기가 A, 요게 A로 간다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여기 뭔데? 아니, X와 Y의 관계야. X와 Y의 관계. 갑자기 2가 왜, 요렇게 가는 게 2라고? 아니, X와 Y의 관계, 요거를 봐야지. 얼마야? 얼마냐고? 이거 얼마야, 이거? 내가 곱하기 5라고 적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얼마냐고?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이게 고민할 거냐? 뭘 고민하는 거지, 지금? 지금 뭘 고민하는 거지? 위에다 뭘 곱하면 C가 된다고. 여기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뭐. 자, 이것도. 6. 아니, 여기 곱하기 6이야. 그럼 식은 뭐가 된다고? y는? 6x. 이게 끝이야. 알겠냐?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예를 들어서 얘가 8일 때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서연아 얼마야? 네모는? 48. 48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주겠지. 어떤 직선이
3,6을 지난다 라고 했어. 3,6을 지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X 자리. 이 자리는 무슨 자리? Y 자리. 그럼 3,6을 지난다라는 말은 X가 3일 때 Y가 6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정비례 그래프의 식은 뭐가 되겠어? y는 2x. 왜냐하면 x에다가 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지만 6이 되니까. 알겠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이상한 숫자들 나오면 이거 못 찾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푸냐면 이제부터 정비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4,8을 지나는 요렇게 있으면 요 사이가 곱하기 2를 하면 8이다 해서 y는 2x다 요렇게 하면 이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으로 y는 ax는 우리 정해졌잖아. 지금 정비례 그래프가 맞지? 정해졌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8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요 x자리에 뭘 집어넣어? 4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4a 이렇게 되겠지? 아니야? 그러면 4 넘기면 a는 8 곱하기 4분의 1 되냐? a는 2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므로 y는 2x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는 거지. 저렇게 풀면 안 된다. 알겠지? 곱하기 2 이렇게 먼저 찾아가지고 y는 2x. 물론 저렇게 풀어도 되지 당연히. 근데 저렇게 푸는 거로 익숙해져 버리면 이렇게 못 풀어 식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8은 4a가 됐어. 그럼 a 구할 때 여기에다 2 대입해가지고 8 찾는 놈들 안 돼. 알겠지? 4 넘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방정식으로 2를 찾아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연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y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3, 왜? 8분의 7이야. 자, 3,8분의 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꾸 직선의 방정식이래. 그 정비례 그래프식 찾아봐. 3,8분의 7을 지나는 정비례 방정식. 정비례 그래프의 식. 이거를 나중에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를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난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자, 요 순서야, 요 순서. y는 ax라고 잡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고, xy에다 대입을 하고, 그리고 쭉 방정식을 풀어서 a를 구하고, 그리고 y는 요거를 가지고 y는 2x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과정 다 써라. 다 했어? 확인할 거니까. 식 구하라니까. 식이 없잖아 지금 너는. 정비례 그래프 식. 아니 우리가 구하는 건 얘야 얘. A가 아니라 A는 당연히 구해야 되고 답은 이게 답이야. Y는 2X가. 다 했어? 봐봐. A는 어딨어? 어이구예요? 아니 시작은 요거라고 했지?
우리의 목표는 뭔데? 얘를 구하는 거야. 네. 얘를 구해가지고 식을 완벽하게 적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의 목적은. 그래프 식을 구하시오니까. 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래프 식은. 보자. 맞나? 응. 퍼펙트. 응. A가 저렇게 나왔으면 이제 네. 식 적어야지. 네. 응. 아니 A가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아니 답이 Y는 2X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네. 응, 그게 끝이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뭐가 헷갈린 거야? 진짜 불안해요. 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비례 그래프가 있잖아. 생각보다 쉬워. 이게 끝이야, 진짜. A를 구했으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게. 어떤 직선이, 자, 1번. 자, 2번. 어떤 직선이 2,-3을 지난대. 됐지? 을 지나는 직선이 4,A를 지난다.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여기다가 정비례 그래프 이렇게 정비례라고 적어주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 4,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4,A를 지나는 어떤 식이 필요하겠지. 이해돼? 4와 A의 관계식이 있어야 A를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식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식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야? 얘를 가지고 먼저 식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AX에서 언제나 시작을 하라고 했다. 그지? 아, AX라고 잡으면 안 되겠다. 여기 A가 있으니까. 그냥 A라고 잡지 말고 그냥 이거 PX라고 잡을게. 됐지? 응. 자, 그러면 2,-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3은 2P 이렇게 되니까 P는 넘기면 -2분의 3 이렇게 나와. 그러므로 Y는 -2분의 3 X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됐냐?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한 게 지금 너희들이 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요 점도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샥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대입한 식은 아연아 뭐야? A는 -2분의 3 곱하기 4. 그렇지. 그래서 A는 얼마? -6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끝이야. 너희들이 푸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요 정도 라인에서 보통 다 컸대. 물론 어려운 문제들은 좀 더 어렵겠지만. 이해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문제가 정비례 그래프냐 아니냐, 맞지? 그냥 정비례 그래프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요 미지수를 구하고, 문제의 미지수가 저 요 P가 나와 있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자,
근데 봐봐. 아,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정비례에서. 잠깐만, 나 이걸 왜 안 띄워놓고 정비례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지? 저 뒤로 가서 정비례까지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넘어가서. 이제 오늘 일찍 가요. 너 갈 때까지 끝나. 걱정하지 마. 자. 이제 중요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제부터가. 이제 좌표평면이 이제 나올 거야. 지금을 위해서 좌표평면을 배워놓은 거야. 됐어? 응. 자, y는 뭐 2x라는 게 있고, y는 마이너스 2x라는 게 있어. 서연아, y는 2x. 정비례야, 아니야? 정비례예요. 응. 이걸 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자, y는 2x. 정비례야, 그지? 정비례. 자, 그러면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y가 나오는 애들을 우리는 이제 점을 찍으면 되는 거야. 항상 첫 번째는 무조건 0이야. 무조건 0. x에다 0 집어넣어봐. y는 얼마? x에다 0을 집어넣었어. y는 얼마? 0. 또 대답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 y는 얼마? 4. 그지? 4. 그럼 끝났어. 우린 정비례 그래프가 무조건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하자. 무조건 직선이야. 다 찍어보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만 더 찍자. 뭐 할까? 1, 하자 그냥. 마이너스 2번 해보자. 마이너스 2 들어갔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됐지? 자, 그러면 점을 찍어볼게. 0,0은 이렇게 찍고. 그리고 절대로 모눈종이면 점 만들지 마라. 1, 2, 3, 4. 이 짓 좀 하지 마. 그냥 내가 요거를 다 찍을 거야. 그러면 최고 큰 게 4쯤 되잖아, 지금. 그러면 4를 여기다가 대충 여기다 4를 찍었어. 그럼 요거 딱 중간쯤에 대충 2를 찍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만큼을 4로 찍었으면 우리는 여기도 조금 더 늘리자. 한 요만큼을 4로 저기 위에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비율을 좀 비슷하게 맞춰. 한 요만큼 4 했으니까 한 요정도 4 하고, 그리고 요거의 반 정도를 2를 하자. 그러면 0,0은 여기겠지. 그다음 2,4는 여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한 이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막 찍혀. 이런 식으로. 뭐가 좀 이상한데? 2x. 이런 식으로 찍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를 다 이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직선이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얘가 이거 그래프 다시 하나 더 그리고 얘기하자. y는 마이너스 2x 그려봐. 너희가 그려봐. 결국 그래프는 있잖아. 점 2개만 있으면 끝난다. 너희 그래프 그릴 때는 점 2개만 딱 잡아. 그리고 직선이니까 점 2개만 있으면 그거 이어버리면 그냥 직선 끝나거든.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리시오. 점 2개만 잡아. 아무거나 잡으면 돼.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하면 y가 나올 거고, 또 x에다 아무거나 대입을 하면 y가 나와. 근데 내가 얘기했지. 첫 번째 점은 무조건 뭐로 하라고?
무조건 뭐라 그래? x에다 뭐 대입하라고 했어? 첫 번째는 0. 0. 그걸 무조건 첫 번째로 해라. 얘는 정해져 있어. 0 대입하면 무조건 0이라는 거. 얘는 무조건 0이라고 정해져 있지. 보자. 뭐야, 아직 안 했어? 너도 아직 안 했어? 저도 안 했어요. 빨리 두 번째 점도 찾아봐. 아무거나 대입해. 아무거나 뭐 1 대입하든 뭐 2를 대입하든 뭐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그냥 내가 계산하기 편한 거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아, 저 점프스타 줄넘기는 왜 업데이트가 또 안 되지? 아니, 넌 언제까지 X축, Y축만 잡고 있을 거야? 식을 봐야지, 식. Y는 마이너스 2X 저걸 적어놔야지. 거기다 대입을 해야 되잖아. 야, Y는 마이너스 2X인데? 1 대입하면은 2가 맞아? 아니, 점을 두 개만 하거라, 두 개만. 두 개만. 좌표 두 개만 잡아, 좌표 두 개만. 왜요? 뭘 네 개나씩, 그걸 뭘. 네 개나 하지 말고 두 개만. 두 개만 잡아가지고 찍어. 좌표 두 개만 잡고 찍고 쭉 이으면 끝나. 좌표 두 개 찍고 그 점 두 개를 이어봐. 쭉 가야지. 있고 쭉 가야지. 직선이잖아, 이거. 선분 아니야, 직선이야. 쭉 가야지. 그 점들 이어라니까. 응, 그렇게. 쭉 가. 아니, 점 두 개를 이렇게 찍었잖아,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를 이어라니까, 이렇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끄라고. 점을 잇는다. 그래, 그걸 쭉 이렇게 직선으로. 그렇게 하면 선분이잖아. 아니, 쭉. 응. 반대도. 응, 그게 끝이야. 하나를 0,0으로 잡고, 무조건 여기를 잡고, 또 다른 하나를, 뭐 할까? 뭐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이고, 1대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면 1, 마이너스 2니까 요 점이 되지? 그러면 요 점을 두 개를 그냥 이으면 끝난다고. 알겠어? 됐지? 그럼 이제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지? 자, 그러면 봐라. A가 요 2가 0보다 커. 그지? 요 마이너스 2는 어때? 0보다 작아. 맞지? 자,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언제나 내 손 봐봐, 내 손. 왼쪽에서 시작해야 돼. 그래프 그릴 때, 선 그릴 때도. 어때? 내 손은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고 있지. 그지?
얘는 왼쪽에서 시작을 하면 점점 올라가고 있어. 항상 왼쪽에서 직선은 왼쪽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올라가는 그래프.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 증가하는 그래프. 자, 근데 봐봐.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어때? 내려오지. 내려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해.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거든. 올라가는 그래프다는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평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왼쪽에서 시작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자, 이것도 봐봐. 왼쪽에서 시작을 하면 어때? 손이 내려오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A가 0보다 작으면 내려가는 그래프라고 얘기해.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 감소하는 그래프.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용어로 따지면 감소함수, 증가함수라는 얘기로 할 거야. 근데 지금은 함수라는 걸 안 배웠으니까, 함수가 뭔지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함수란 말 빼고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 됐어? 그치? 응. 자, 하나만 더. 여기 y는 2x, 너희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개 또 그려봐. y는 x라는 그래프 하나 그려보고, x랑 y는 3x라는 그래프 그려봐.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 두 개 다 그려. 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3x라는 그래프를 그려봐.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 두 개 다 그려라. 다 그린 사람 다 그렸다고 얘기해. 또 확인해 줄게. 너 20분에 나가지? 응. 오늘 상욱이가 거기 갔나? 수련회 가서 아직 안 온 거지? 예? 왜? 10시에 왔는데. 근데 오늘 왜 안 오지? 수련회 갔다가 쉬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다음 시간에 다 같이 시험 볼 거니까. 예? 같이요? 요거 개념 이게 좀 못 말하는 거예요. 뭐 y는 x 그래프 그리고 y는 3x 그래프 그리라고. 저기 y는 너네 마이너스 2x 그래프 그렸잖아 방금. 그것처럼 y는 x 그래프 그리고 y는 3x라는 그래프 그리고 방금 그렸듯이. 언제나 그래프 그리는 데는 좌표가 두 개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 0,0이라는 거. 그럼 우린 좌표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좌표 두 개 잡은 게 몇 컴마 몇이야? 너 지금 y는 x 그리고 있는 거야? y는 3x 그리고 있는 거야? X. x? 그럼 네가 잡은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지금? 2컴마 2 컴마 2 찍어봐. 거기다 여기 2라고 써야죠 그러면. 아 그거는 쓸 필요 없고 이 점이 2 컴마 2라고 했으니까 2 컴마 2라고 써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x에다 집어넣을 때 무조건 하나의 점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네?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고 했어? 0,0. 원점 찍어. 뭘? 거기는 그냥 0만 쓰지. 원점은. 0,0이라고 안 써. 너 이거 봐봐. 너 여기 0이라고 썼잖아. 보통은 0이라고만 써. 자, 그럼 이제, 이어. 그게 y는 x. 그다음 이제 y는 3x 그려봐. 이렇게 두 개를 했으면 두 개만 가지고 그래프 그려. 0,0이랑 1,1 가지고 꺼. 그게 y는 x 그래프. 응. 그 다음에 y는 3x 그래프 또. 응. 그래 그렇게 그리면 돼. 그쵸? 근데 그거 니 동그라미 너희들 너무 이거 크긴 한데 뭐 자, 1, 여기 나는 3,3 할게. 3, 자, 여기 3,3이야. 그러면 y = x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가는 거야. y = x. 이거 잘 봐라. y = x라는 그래프는 요각이랑 지금 똑같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잖아, 그지? 이거를 정사각형을 반 자르는 게 y = x라는 그래프야. 그래프 요 비율 잘 해야 돼. 기울어진 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나중에 너희들을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y = x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 이 비율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자, y = 3x는 몇 컴마 몇이? 1,3을 지나? 그럼 3개로 나눴을 때 요 정도. 얘는 1,3, 얘 3,4. 그러면 요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 얘는 y = 3x 이렇게 했어.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됐지? 편하게 되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값 a가 클수록 절대값 a가 뭐야? 절대값 a가 뭐야? 이 a가 뭘 의미하는 거야? 이 a가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 정비례 그래프 식 할 때 기본형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 그 a를 얘기하는 거야. x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봐봐. y는 x라고 되어 있고 얘는 y는 3x라고 되어 있는데 y는 3x가 어때? 요 y축에 조금 더 가깝지, 그지?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것도 외워야 된다. 중요한 건 절대값 a다. 그럼 저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어. 자, 요거를 1번 함수라고 하고 이걸 2번 함수라고 하고 기역 함수는 y 이퀄 2x 니은 함수는 y 이퀄 마이너스 3x 자, 디귿은 y 이퀄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있어. 자, 1번 함수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뭐겠어? 2번 함수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겠어? 일단 기역은 무조건 아니지. 왜? 기역은 왜 무조건 아니야? 왜 무조건 아닐까? 아니야. 아니나 뭐야? 왜 아닐까? 플러스라서. 왜? 플러스 함수는 어떤 함수였지, 서연아? 얘가 플러스면 어떤 함수였지? 올라가는 그래프. 그지? 얘는 지금 어떤 함수야? 내려오는 함수야. 그지? 내려오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에서 내 손이 내려오고 있잖아. 그지? 이걸 감소 그래프라고 얘기하지. 그지?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너희는 나중에 다 적어야 되는 거야. 자, 내려오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A는 지금 요 기역 그래프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아니면 디귿이야,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 여기서 우린 뭘 알아야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자, 얘는 절대값 A가 얼마야? 3이지. 얘는 절대값 A가 얼마야? 1이야. 자, 그러면 누가 더 커? 니은이 지금 절대값이 더 크지? 그러면 1번 함수랑 2번 함수랑 생각했을 때 서연아, 1번 함수가 Y축에 가까워? 2번 함수가 Y축에 가까워? 2번 2번. 그럼 2번이 기역이겠어? 니은이겠어? 디귿이겠어? 니은 니은. 2번이 니은이고 1번이 디귿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정비례까지 개념 설명 끝. 내가 지금 1시간을 설명을 했거든? 과연 월요일날 얼마나 쓰는지 보자. 월요일에요? 아니지. 금요일날. 아니지, 금요일이잖아. 그래, 월요일 맞네. 월요일날. 가.